네, 안녕하십니까. 큰고리TV 이혁재입니다. 오늘 벌써 어른들을 위한 지식 채널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편에서 엄청난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가고요. 조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명의 새로운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요즘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디스한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보다 더 센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산하고 이준석 당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과는 아예 손을 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보다 더 센 겁니까? 힘이 더 센 겁니까? 그래서 지식채널 Y에서 오늘은 대선 후보가 당 대표를 딜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에는요, 당의 헌법과 같은 당원이 있고 법률과 같은 당규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권한 또한 당원과 당규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내 분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 당원 5장 74조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에는 대통령 후보자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당규 제3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9조 구성을 보면 선대위는 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선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최고위와 합의해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를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의 사무처 당직자를 충원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요. 또 필요한 인력을 당에서 추출해서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후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선대위원장과 본부장들을 모두 이번에 해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 또한 선거기구 내에서 자기 역할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정당이 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작년 11월 달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자 급약 처방으로 선대위를 혁신하는, 개편하는 일이 있었죠. 이때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대위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 당대표의 어떤 충돌이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선거 캠페인을 혁신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혀졌거든요. 그럼 민주당의 당원 당규는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의 의결로 설치한다는 내용과 선거대책기구는 다른 기구의 권한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대선 후보의 권한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선거대책기구가 기존 당대표나 최고위원의 권한보다는 더 강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과연 어떨까요? 정의당은 대통령 후보와 선거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서 아예 당원 당규에서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인 전국위원회에서 선거 기조와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당 대표는 대선 후보와 상의해 이와 관련한 선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자, 새 정당의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권한이 가장 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민주당은 선거대책기구가 기존 정당 질서보다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당의 필요에 의해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되 그 구체적 권한은 명시하지 않고, 이런 걸 봤을 때 선거 기간이지만 정의당은 그 정의당의 고유한 질서와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선거 기간 아무래도 당대표보다는 대선 후보나 선대위원장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당대표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직인 들고 나르샤.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무성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이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당대표 직인을 갖고 잠수를 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보고 직인 들고 나르샤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친박계에 둘러싸인 김무성 대표가 결국 자기도 준 마지막 권한인 직인 날인을 거부하면서 2016년 총선에서 자기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건 다름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를 공천할 때, 그리고 공천하고 나서 후보가 등록할 때 그 정당은 또는 후보자는 추천 정당에 당인이 찍혀져 있는, 그리고 대표자의 직인이 찍혀 있는 그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후보가 등록 서류를 다 준비해도 정당 추천서가 누락되면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16년 김무성 대표가 직인을 들고 나르샤를 한 겁니다. 혹시 국민의힘 갈등이 아주 극단으로 가갖고 2016년 새누리당 때처럼 혹시 이번 대선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직인을 들고 나르샤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IE에서는 정당의 수장인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정당의 역사, 전통, 문화에 따라서 당원 당규를 달리할 수 있지만 이 최소한 정당 정치를 하는 당원들끼리 대놓고 디스하고 폄훼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여야 갈등도 지겨운데 이제 당내 갈등까지 이렇게 하냐, 정말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품격 있는 정치를 좀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지식 채널 Y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제발.